네,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 맞습니다. 맞고요. 의도한 바는 아닌데 자꾸 이제 오은영 선생님화 돼가고 있어서 제가 이참에 아예 그냥 성대모사를 좀 해보려고요. 자, 오늘 금쪽이는요.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보실게요. 제가 넘기면 될까요? 네. 요즘 영어, 요즘 학생이라고 제가 화두를 좀 잡았고요. 요즘 영어가 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냥 수치는 보실 필요 없고요. 빨강색은 불영어, 파랑색은 물영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하고도 조금 약간 다르게 연동이 되는 것이 제가 빨강색의 기준은 4% 이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지만 그냥 상대평가였던 거죠. 물수능은 10% 이상을 잡았어요. 요 빨간색이 집중 배치됐던 시점이 바로 작년에 킬러를 배제해라 라는 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칩니다. 어느 정도로냐면 보통 수능을 보시면 아무리 물수능 평가원은 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능에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요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12월에 친 코로나 수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수능에서는 6%에서 한 8%대로 꽤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제 윤님이 킬러를 배제하라고 하시고 나서부터 오히려 빨강색 연달아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렵다는 게 뭘까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작년 9평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세요. 작년 9평 어려웠죠. 4.37입니다. 올해 9평 쉬웠죠. 10.94입니다. 근데 다들 똑같이 이걸 어렵다 쉽다 평가했을까요? 자, 작년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그 평가원 시험 당일날 아이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동시에 칩니다. 그 6평, 9평은 애초에 거기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1시 10분에 시험지를 받아서 2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풉니다. 듣기를 안 하는 대신에 20분 먼저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정확하게 난이도를 평가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성, 미투스 이렇게 나오죠. 보도자료가. 근데 흥미로운 현상이 뭐였냐면 M사만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2사와 제2사는 오히려 쉬웠다고 했었어요. 실제 4.37%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분들이 제가 오늘 비방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 관점도 맞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은 쉬웠던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뭘 어려워하는 건지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올해는 10.9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쉬웠다고 했지만 이게 왜 쉬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친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영어에 어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문장의 이해력. 세 번째는 요즘 제일 핫한 논리. 자, 어머님들, 고3 학부모님 얼마나 준비되셨는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작년 6평에 어려웠던 것이 아마도 문장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논리와 선지였을 것이다. 역시 준비가 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선차라는 말은 제가 아이들하고 쓰는 말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선지 간의 간격입니다. 예를 들어 3번하고 4번이 지문은 쉬웠어요. 뭔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3번, 4번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간격이 굉장히 교묘해요. 어느 정도로 교묘하냐면 자, 제가 영어 문제 풀려고 저 그런 짓 안 합니다. 너무 못된 짓이잖아요. 그래서 퀴즈로 준비해왔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앞에 어휘 쪽은 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돌려봤어요. 제가 원래 수능 강사를 하기 전에 좀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조금 길이 독특한데 영어 교재 만드는 이 연구소 커리큘럼 디자인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꽤 미리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입력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원래 보통 국책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그 CEO였던 당시 그 선배님이 조금 외골수에 엄청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업계에 계신데 이걸로 수능을 매해 제가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제일 어려웠다, 제일 쉬웠다. 의외로 단어 레벨은 큰 차이 안 납니다. 문장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뭐 4%와 10%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선차라는 게 뭔가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뒤에 택시인데 뒤에 있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네. 아니요. 저분은 제 아버님이 아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라고 답했어요. 근데 이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뒤에 분이 아드님 맞으세요? 맞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일까요? 굉장히 빨리 답이 나오네요. 모자 맞습니다. 답이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트릭이 뭐였냐면 이 부분에 팔이 남자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택시기사님은 성별이 뭐가 많아요? 남자분이 많잖아요. 그럼 문제 접근할 때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남자분이겠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모자 관계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오답의 바운더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왜 고3 선생님이 따로 존재하냐면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그럼 고3 때 뭘 배워요? 그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무슨 영어를 배워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고3 전문 영어 선생님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수능의 데이터가 이제 꽤 오래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든다 할 때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그 유퀴즈 보셨죠? 출제위원으로 한 달 가둬놓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내실까요? 그냥 막 창작할 수 있을까요? 옛날 데이터를 보겠죠. 그래서 축적된 수능의 오답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간의 차이. 근데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영어를 굉장히 단어를 잘하고 독해를 잘하고 내신에도 문제 없고 한 친구가 희한하게 평가원 것만 오면 자꾸 점수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평가원이 이 경험을 아이가 했었으면 다음부터 어디를 열심히 보겠어요? 이 팔 부분을 잘 보겠죠. 그러니까 어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어디까지 수능이 까다롭게 만든지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경험치, 그것도 합리적인, 그게 고3 선생님이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학생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할 컨셉인데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서초 메가 스터디. 내년에는 지금 이제 강남하고 통합이 이제 되면서 더 커지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메가 스터디 브랜드 안에서 제일 높은 학생 성적대예요. 의학학 전문가니까. 그래서 9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가 1등급이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을 놓고 제가 특강을 막 해요. 그리고 또 아시죠? 이과 상위권 애들이 조금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다가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그냥 일어나서 나가기도 해요. 저도 한번 당해봤어요. 아이들은 왜냐면 수학도 많고 국어도 많고 요즘 탐구도 할 게 많죠. 그러면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특히 합리적인 이과 상위권은 효율을 엄청 중시하고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뽀송뽀송 웃고 그래도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조금 날카로워집니다. 시간에 대해서요. 그러면 저도 생각했어요. 국영수가 다닐 거 너무 많고 학원 많은데 애들이 그럼 영어부터 끊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절대평가인데. 저도 특강을 이때 실제 했던 건데 그때 해보고 알았어요. 제가 지금 110명 조기 마감이 제일 많았는데 애들이 그냥 과목이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 과목을 안 듣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유의미하게 성적을 올라가고 이게 정말 내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듣는 거지. 과목에 나눠서 애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절대평가하고서 요즘에 영어 선생님들 되게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평가 이후로 오히려 매해 거의 2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무작정 효율로 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와서 그런 얘기해요. 상담을 할 때 제가 무작정 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와서 물어봐요. 제가 지금 현재 레벨이 이 정도고 모의고사는 이 정도 나오고 학교 내신은 이렇습니다. 로 상담을 하잖아요. 나중에 완전 다른 애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이거죠. 실제로 모르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정도면 아는 것 같아. 좀 익숙하면. 근데 시험을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꼭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제 자체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진단 테스트로 반을 나누거나 그게 아니고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아이인지를 보고 그 아이의 단점을 메꿔야 되는데 아까 어머님들이 일단 인원수가 있으면 걱정을 하세요. 그럼 애들의 케어가 되겠냐. 내신에 한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내신은 기동력이 핵심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뭐가 약한지가 되게 명확하게 학교가 범위를 줄여줘요. 근데 수능은 이거는 어떤 20 몇 년치의 수능의 히스토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 정도에서 어느 레벨에 와 있습니다를 말씀을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가로축은 난이도고요. 세로축은 학생이 받은 어떤 시험 결과인데 이거 어머님들도 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예쁘게 떨어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어려운 거일수록 예쁘게 떨어져야죠. 근데 제가 두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이었고 모의고사 한 1, 2 왔다 갔다 한 아이였어요. 김포 아이입니다. 다음 아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같은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하고 어려운 거에서 딱 떨어지죠. 근데 얘보다 제일 심각한 애가 누구냐면요. 요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영어 문제 아니라 그래요. 요거는 인지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데 자꾸 쉬운 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게 무뎌져 있는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자기 레벨보다 어려운 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받았어요. 혹은 레벨 너무 빨리 승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는 느낌을 뭉개놔야 자기가 적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죄송한데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가 아는 거야. 이건 너 모르는 거야를 해야 되는데 기분 안 나쁘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일관적인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미리 제가 다 보내드리는 테스트니까 이거는 데이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뭐냐 단어 외우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과생하고 잘 맞는 게 뭐냐면 문제를 수학처럼 푼대요. 애들 말로는. 그래서 떨어지게 푼다. 근데 문제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많이 하는 거고 어디까지 가야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숫자를 부여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로. 그래서 이거를 6개월 후에 다시 재보거나 뭐 애기들은 더 늦게도 재보는데 1년이 똑같이 지났는데 제가 재봤을 때 어떤 애는 0.3이 늘고 어떤 애는 1.4가 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실제 애들의 레벨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반에서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율이 살려면요. 제가 왜 리스크 제로인지 아세요? 효율을 살리려면 리스크부터 줄여야 돼요. 절대평가에선 이거는 거의 뭐 근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 프로그램 중에 단어가 있다가 아니고 테스트를 들어올 때 해보니까 너는 뒤에 논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4에서 1까지도 올라갈 논리력과 포텐이 다 좋은데 이 무기가 없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관총 성능은 너무 좋은데 총알이 없구나.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 되게 잘하는 제가 이과잖아요. 그 메가 거기 안에도 수학 1, 탐구 1, 영어 8 이런 애도 봤어요. 올해. 영어는 자기가 보기 효율이 안 나는 과목이래요. 해봤자래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영어를 버리고요. 그냥 잔 거예요. 영어 시간에. 근데 이런 애들이 논리의 깨침을 받으면 의외로 올라가는 과목이기도 해요. 단 수능 영어에 한정해서요. 내신 영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밑에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1, 2월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3월부터는 이 시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는 앞에 좀 시간을 쓰시고 뒤에 시간을 줄이세요.
저는 졸업도 시킵니다. 6월에 졸업시킨 애들도 있어요. 제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한번 관리해주고 너 이 정도면 1등급 나올 것 같아.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잘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어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장이랑 예문으로 된 시험지 다 만들어져 있고요. 다 이게 평가원 시험별로 다 돼 있어서 문장하고 단어를 분리시키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셔 5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플이 있습니다. 단어 시험을 어플로 하는 이유는 90점 넘길 때까지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거 성적표도 다 보내드리고요. 중요한 건 학생에게 매주 5단 목록이 전송이 됩니다. 시험 보고 끝나면 뭐예요? 그 5단 목록이 누적이 돼야죠. 그래서 개인 단어장이 만들어지고요. 요 밑에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매주 모의고사 1회씩 나가거든요. 통계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후반기에는 취업 영역 숙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통계치에 맞춰서 줘봤는데 나중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무슨 유형 더 주세요? 뭐 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일 이상적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도 단과 수강생 작년에 저희 교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강의가 이제 인강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없는 걸로 요즘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되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몇 년 전 학생의 동생. 너무 감사한 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밀어 넣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부모님을 등록해보니까 이 번호 있는 번호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아무튼 제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브로셔에 다 써놨기 때문에 길게 썼어요. 그래서 핵심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3가지입니다. 개별화, 이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커리큘럼도 다 설명하면 지루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시면 솔직히 뭐합니까? 얘들아, 니네가 알아야지, 그치? 훌륭한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이 알게 제가 할게요. 그냥 어머님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것만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커리큘럼 3가지가 있다고 아까 문장, 뭐 단어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문풀,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전 뭐 이렇게 3가지인데 다른 점만 설명드리면 자, 문장에 대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해석일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6살짜리 제 조카가 어릴 때 제가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 자꾸 모래를 파먹어요, 얘가. 와가지고 이모 나 모래가 먹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놓고 얘야 모래가 먹었다가 뭐니? 목적격 조사 을을 모르니? 자 따라해봐. 모래를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개개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럼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등을 쳐줘야죠. 어우 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게 내신 영어고요. 밑에 이렇게 해도 얘 의도를 이해하는 거야. 모래를 먹었다로 고쳐주는 게 내신 영어고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는 게 수능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 2개의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내신 영어가 있고요. 그거는 그냥 정확하게 빠짐없이 해석을 하고 문장별로 정확하게 이 문장을 막 이해하고 찢어 발기고 외우고 이런 영역이에요. 근성이 필요하죠. 저도 힘들어요. 그 힘드는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또 힘들고 그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트레이닝을 시키고 막 자꾸 해. 서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수능 영어는 뭐냐면 객관식이잖아요. 문장도 중요한데요. 문장을 열심히 주목하다 보면 밑에 선차를 생각할 에너지가 안 남아요. 그래서 초점이 선차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한 문장에서 정보를 캐치하려면 오히려 문장은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디톡스라는 커리큘럼이 무슨 뜻이냐면 문장을 좀 해독을 하지 말고 좀 이게 독해를 하지 말고 좀 해독을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더 문제거든요. 단순화하는 방법을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영역까지 수능 바운더리 안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가로축. 글이 있으면 첫 문장은 중요하죠. 그걸로 SPC로 문장을 단순화시키고요. 그러니까 디톡스로 단순화시키고 SPC는 뭐냐면 이걸 세로축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국어하고 다른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국어는 요즘에 이제 정확하게 읽는 이런 습관이 중요한데 영어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를 상당히 영어는 표시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강약을 주는 거예요. 발치도가 아닙니다. 강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SPC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로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내신이 같이 좋아진 친구들이 꽤 있어요. 범위를 다 못 봤던 꼼꼼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는 봉투 모의고사로 자체 제작해서 진짜 수능처럼 인쇄해서 푸는데요. 손에 잡히는 오류 공략집, 줄여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선차를 주로 다룬 책이에요. 거기가 좀 어렵습니다. 갖가지 트릭을 다 모아놨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짜증도 나겠죠. 근데 모의고사 볼 때가 제일 좀 많이 느는 거는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시간 가이드 훈련도 심지어 줍니다. 왜냐? 제가 이것 때문에 재수했거든요. 제가 재수했다고 거기 앞에 써놨을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요, 너무 떨었어요. 100점 맞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꼭 수능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거기 수능 당일날 온 문자가 올해 수능인데, 어떤 애가 지금 이거를 평소에 안 그러던 애거든요. 다 1등은 맞던 애인데 5분 남았는데 4문제를 못 풀었대요. 근데 빈칸하고 순서였어요, 그게. 그거 4개 다 틀리면 걔가 1등을 못 맞았던 상황인데, 제가 항상 빈칸을 그래서 마지막에 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순서랑 문서는 빨리 못해요. 근데 빈칸은 의외로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대로 정줄 잡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운이 따랐나 봐요. 100점을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못하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런 게, 그래서 훈련을 8회차 저희가 이번에 16회차 시켰거든요. 숙제까지. 그러니까 이 실전 연습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 순서, 문제 푸는 순서하고 시간만 잡아줘도 1등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앞에 것만 잡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능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게임이 아니고 70분 안에 그 문제들을 풀어서 10점 안으로 감점하는 게임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클리닉에 뭐가 있냐면요, 이 듣기도 저는 수업을 합니다. 듣기 수업이 있어요. 매주 클리닉에 수업이 있고요. 그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도 수업을 하지만 10문제 풀기를 해요. 듣기 하면서 10문제 풀기. 그걸 매 1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중간에 업법 클리닉도 이제 들어오고 섞여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이 해결해주는 어떤 체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 흔들리지 않게. 요번에 신기한 게 15번이 듣기 문제가 정답률이 50%였어요. 추론이 약간 들어간 거였는데, 놀랍죠. 그 듣기 문제 3점짜리예요. 빈칸 제일 어려운 문제도 몇 점이에요? 3점이에요. 영어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제로입니다. 밑에부터 채워야 돼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내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인데요. 이제 수능 중점이 있고 내신 중점인데, 사실은 이제 내신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내신 중요한 친구들 많고요. 김포고 제외하면 내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죠? 김포고는 지금 거의 수능으로 가시는 것 같고, 범위 의미 없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오히려 손해보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김포고예요. 왜냐면 주변 애들 내신한다고 막 뭐 하죠. 김포고 애들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르르 하다가 얼레벌레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뭐 가까운 데는 운정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에 아예 내신하는 친구들은 내신용 교재 막 뭐 받고 난리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 EBS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오늘 잘 오셨네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완전 다릅니다.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종반 커리에서 EBS 사라졌어요. 영어는요. 왜 그럴까요? 연계 방식이 어때요? 간접 연계예요. 간접 연계는 뭐가 같은 거냐 하면, 소재 뭐 다 다르고 그냥 주제 뭐 이런 거, 심지어 주제는 반대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뭐만 같아요? 소재만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연계된 지문을 2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요, 저도 납득을 못하겠어요. 왼쪽이 신호등 얘기했대요. 그래서 오른쪽도 신호등 얘기를 했대요. 근데 주제는 전혀 달라요. 근데 연계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해봐야 뭐해. 제가 막 국제고 애들도 만나고 막 그러는데, 걔네들이 거의 막 뭐 범위가 2번이거든요. 200지문이에요, 중간고사가. 그래서 끝나고 물어봐요. 6평 딱 보고. 자, 연계 느꼈니?
하나도요를 제가 2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문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국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수학도 달라요. 전 다른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 수능 영어에서 EBS는 필요하기다. 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뭐가 제일 어려워질 때 뭐가 항상 난동을 부린다고 했죠? 선차라고 했죠? 자, EBS는 선지가 약해요. 지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진다고 갈 때 경향하고 정반대로 애들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EBS 풀 때 굉장히 힘든데 막상 수능에서는 설명해내지 못하죠. 자기가 느낀 걸 1년 안에 뭐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EBS는 최대한 내신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내신 그냥 내가 원하는 등급 나오는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 단어만 가지고 튀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능으로 넘어오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김포고들이 얼레벌레 막 내신 준비한다고 막 헤매는 시간 안에 전 정시파에 아예 교재가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세미파이널을 한번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걔네는 아예 걔네들끼리 비교해주고, 왜냐면 여기는 재수생하고 비교해줘. 데이터가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때문에 속상해서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숙제가 다르게 나가는 거죠. 여기는 내신 기간은 내신 자기 학교에 맞는 범위와 숙제를 받겠고, 이 친구들은 그냥 정시 재수생처럼 받겠죠. 끝났고요. 자, 이제 제가 취미가 큐브인데요. 이제 큐브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요게 있어요. 꼭 요 하나가 좀 맞춰지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막 4개짜리도 맞추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 거 하나를 어떻게 좀 분해를 시켜볼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는데, 이게 학생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2등급이에요. 현재 88, 89, 90, 91 고기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의외로 제일 많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단어하고 해석을 좀만 더 하자. 보통 다 이렇게 접근하죠. 왜냐면 그게 자기의 세계니까. 근데 제가 보니 생각보다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 마지막 하나를 맞추려면 되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보는 관점 자체를 조금 더, 영어는 약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고3에서 가장 귀한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사는 과목이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고3은 뭐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거 계속 주고 체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수업하고 숙제하고 연관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흩뿌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만들기가 좀 힘들긴 한데 고3만 하면 또 이제 계속 보던 지문이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주간지 같은 게 굉장히 좀 상세하게 해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는 시간을 최대 줄여야죠. 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너무 쉬운 게 좀 개인적으로는 속상하죠.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 표를 보여드리면 가장 이제 어려웠던 수능 뒤에는 그래서 작년이 제일 어려워서 사실 예감을 했었어요. 작년이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수능 중에. 그래서 올해 파이널 약간 쉽게 가고 했는데 하필 올해가 좀 점검하기 쉬웠다 하니 좀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승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